만주사변 이후 관동군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화북 분리 공작을 통해 중국 본토 북부를 분할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1935년 일본과 중국 사이 진토협정이 체결되면서 베이징과 텐진을 포함한 화북 지방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밖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 게다가 이듬해 관동군은 수동사변을 일으켜 수위 위안 지역에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쳤으나 다행히 당시 수위 위안성을 지키던 푸쩌이 장군이 방어에 성공하면서 관동군의 확장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북 지역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중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장제스는 점차 반일 노선을 걷고 있었지만 당시 국민정부의 실상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국민정부는 명목상 중국 전역을 대표했지만 실제 통치력은 장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었고 수북, 화북, 하남은 각지의 군벌들이 따로 지배하고 있었다. 당연히 중앙정부는 제대로 된 세금조차 걷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장제스는 군비를 줄이고 싶었지만 군벌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비효율적인 군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도 있었다. 독일고문단의 지원 덕분에 군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었고 비록 소규모이긴 했지만 공군기와 트럭도 자체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화폐 개혁으로 세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공산당은 제5차 초공작전으로 인해 이란 주변으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제6차 초공작전. 장세량이 이 작전만 성공시킨다면 공산당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장제스는 본격적인 항일전쟁 준비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만주사변 이후 장세량과 동북군은 고향인 만주는 물론 중원대전 도중 얻었던 화북 지역까지 상실했다. 동북군은 머나먼 타지에서 장제스의 명령대로 공산당 토벌작전에 투입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전력 상태였다. 홍군도 상황이 열악했지만 동북군은 그보다 더 준비가 엉망이었고 사기도 바닥이었다. 전투에서의 패배가 반복되자 장제스는 분노하였고 보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장세량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토벌군 사령관인 양우팅과 협력하여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장제스를 감금하는 것이었다. 그는 항일전선 구축과 내전 중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초기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구금한 이후의 계획은 없었던 것이다. 한편 국민정부는 장제스의 죽음도 각오하며 토벌군을 편성해 시한을 포위하고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소련 측에 전달하였고 살리는 고심 끝에 장제스의 석방을 지시하였다. 공산당의 저우얼라인이 그와 접촉하여 내전 중지를 요구했고 장제스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공합작이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장세량은 그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신세가 된다. 이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중국 공산당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장제스는 굴욕을 겪었지만 항일의 기치 아래 그의 지위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그리고 국민정부도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이제 몇 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일본군의 침략도 이겨낼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관동군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准备完毕，长官。